순자야, 우리 지혜 결혼 이야기 어떻게 됐어? 마트 진열대를 정리하던 이영희가 단골 손님인 박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 이영희는 손을 멈추고 박순자를 바라봤죠. 어머나, 그럼 이제 정말 우리 지혜가 시집 가는구나. 상대방 집안은 어떤 분들이야? 박순자는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참 괜찮은 청년이야. 성실하고 효심도 깊고 부모님도 좋은 분들 같더라고. 그런데 영희야, 나 이번 상견례 때문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뭘 입고 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되거든. 이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그럴 만하지. 딸 결혼 상견례인데 긴장 안 될 수가 있나? 그런데 순자야, 상대방 아버지는 어떤 일 하시는 분이야?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민수가 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해서 그냥 회사 다니신다고만 했거든. 이영희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머, 그럼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만나는 거야? 요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미리 알아보고 만나야지. 박순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지혜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직업이 뭐가 그리 중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죠.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집안이면 어떻게 하지? 그 시각 김철수는 회사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 점검을 마친 김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번 달 생산량이 목표치를 넘어섰네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와주셔서 저희가 더 힘이 났습니다. 김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예요? 현장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 제가 당연히 와야죠. 그때 김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민수입니다. 김철수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롯데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아버지가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 지혜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는데 민수가 대답했죠. 좀 까다로우실 것 같기는 해요. 지혜 말로는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이니까. 아버지도 이해해. 그런데 민수야, 아버지가 뭘 입고 가야 할까? 정장을 입어야 하나?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하신 대로 입고 오세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마시고. 김철수는 안심하며 대답했죠. 알겠어. 그럼 평소 입던 옷으로 갈게. 아버지는 화려한 옷보다는 편한 옷이 좋거든. 한편 지혜는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는 날이 드디어 왔구나. 어떤 기분이야? 지혜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솔직히 걱정돼. 우리 엄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첫인상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거든.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말 좋으신 분이야. 겸손하시고 따뜻하시고 민수가 아버지 자랑을 정말 많이 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 엄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상견례 당일 아침
박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가장 비싼 정장을 꺼냈죠. 오늘은 절대 실수할 수 없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완벽한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액세서리도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 착용했죠. 지혜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부담스럽게 차려입으시는 것 아니에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상대방에게 우리 집안이 어떤지 보여줘야지.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같은 시각 김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깔끔하지만 평범한 작업복 차림으로 나설 준비를 했죠. 민수가 아버지를 보며 조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옷으로 가실 거예요? 김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상해? 아버지는 이런 옷이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워.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가 오르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좋은 거겠죠. 롯데호텔 레스토랑에 박순자와 지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박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역시 이런 곳에서 만나야 격에 맞지. 우리 체면도 있고. 지혜는 어머니의 말에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야. 첫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데.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민수와 김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김철수는 깔끔하면서도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박순자는 김철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저분이 민수 아버지세요? 지혜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죠. 엄마, 조용히 하세요. 다 들려요. 김철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순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일어났죠. 아, 네. 안녕하세요. 지혜 어머니 박순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김철수의 옷차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현장에서 바로 왔습니다. 시간 맞추려고 급하게 나와서. 박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장이라니? 설마 공장에서 일하시는 건가? 지혜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불안해했죠. 민수는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혜 어머니께 인사드리세요. 김철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 어머니, 평소 민수가 지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좋은 딸 두셨네요. 박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민수도 참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김철수의 직업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죠.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왔다고 하니 분명 노동자일 거야. 김철수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뭘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평소에 이런 곳에 잘 안 와서 잘 모르겠네요. 박순자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평소에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올 형편이 안 되시는구나. 지혜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했죠. 아저씨, 평소에 어떤 일 하세요? 김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해.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니지. 직원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박순자는 이 대답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현장직이구나.
우리 지혜가 고생할 텐데. 민수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거든요. 김철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뭘 그런 걸 자랑하니?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 박순자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결혼 생활이 힘든데, 식사를 하는 동안 김철수는 자연스럽고 진솔한 모습을 보였지만 박순자는 계속 불만스러워했죠. 손에 굳은 살이 있는 것도 보이고 말투도 너무 서민적이야. 지혜는 김철수의 따뜻한 성격에 점점 호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민수가 왜 그렇게 아버지 자랑을 했는지 알겠어요. 김철수는 지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 씨가 더 좋은 분이에요. 민수가 얼마나 지혜 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박순자는 계속 시계를 보며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했죠. 김철수는 박순자의 불편함을 눈치챘지만 태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나요? 박순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하지만 얼굴 표정은 그렇지 않았죠. 민수는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끼고 화제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지혜 어머니, 평소에 뭐라고 지내세요? 박순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주로 지내요. 가끔 친구들이랑 모임도 하고 백화점도 다니고 그래요. 김철수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군요. 박순자는 이 말에서 약간의 비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유롭다고? 남편이 벌어주니까 가능한 거지. 당신은 아들까지 일해야 하는 형편 아니에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철수가 계산하려고 하자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할게요. 김철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어떻게 그러세요? 제가 해야죠. 박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부족할 텐데 괜한 고집 부리시네. 결국 김철수가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박순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혜 어머니,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순자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죠. 헤어진 후 박순자는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혜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설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세요? 박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사람은 좋은 분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한편 김철수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혜 어머니가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던데. 김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이니까 이해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 박순자는 이영희의 마트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영희야, 큰일 났어. 이영희는 박순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놀랐죠. 어머, 무슨 일이야? 상견례에서 뭔 일이 있었어? 박순자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를 봤는데 정말 실망이야. 작업복을 입고 와서는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 이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일하시는 분이잖아. 박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죠. 문제가 많지. 우리 지혜가 고생할 게 뻔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텐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 이영희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안 되지.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현실을 봐야 해. 사랑만으로는 밥 못 먹어. 그 시각 지혜는 민수와 카페에서 만나 어제 상견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민수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 딸을 걱정하시는 거잖아.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저씨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인데. 민수는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엄마가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한편 김철수는 회사에서 민수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혜 어머니가 아버지를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가 평범해 보였을 테니까. 민수는 걱정스럽게 말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해를 풀 방법이 없을까요? 김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마. 진짜 사랑이라면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짜니까.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진심이라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영희는 계속 박순자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세상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돈보다 중요한 게 인품 아니야?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영희야, 너는 너무 순진해. 결혼은 현실이야. 지혜가 힘들게 살면 어떡해. 이영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생각이야? 설마 결혼을 반대할 건 아니지?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죠. 지혜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야겠어.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날 저녁 박순자는 지혜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어제 민수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좀 걱정이 돼. 지혜는 예상했던 말이라며 대답했죠.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박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해. 지혜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겉모습만 보세요? 민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박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죠. 좋은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희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거야?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민수를 사랑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박순자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굳게 마음먹었죠. 지혜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나중에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후회할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야. 지혜는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울었습니다. 박순자도 딸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죠.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나을 거야. 다음 날 김철수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마친 후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김철수는 자신 때문에 민수가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했죠. 내가 더 잘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이런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때 김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현장 점검 일정이 있으신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가야지. 현장이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박순자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혜를 위해서라도 정리해야겠어.
박순자는 민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잠깐 시간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는 심호흡을 한 후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우리 지혜와는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민수는 충격을 받으며 물었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순자는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민수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죠. 어머니,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저희가 노력하면 안 될까요? 박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 지혜가 고생할까봐 걱정돼.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박순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하지. 사랑만으로는 현실을 살아갈 수 없어.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가 간신히 말했죠.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나요? 저희 정말 서로를 사랑합니다. 박순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지혜에게도 이야기했고. 민수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죠. 지혜는 뭐라고 했나요?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혜도 엄마 말이 맞다고 했어. 이건 거짓말이었지만 박순자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죠.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혜는 정말 엄마 말에 동의한 걸까? 민수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어머니가 이미 지혜와 이야기했다고 했으니까. 그날 저녁 김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민수야, 무슨 일 있었니?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혜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김철수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민수는 박순자와의 통화 내용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경제적 차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김철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죠.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잘났다면 너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김철수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다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아버지도 행복할 수 없어.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돈이 많고 적고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철수는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버지는 정말 고맙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지혜와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만약 지혜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어머니를 설득할 거야. 시간을 좀 더 기다려보자.
한편 지혜는 집에서 어머니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민수와 헤어지라는 거예요? 박순자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거야.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죠. 저는 후회 안 해요. 민수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박순자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민수 아버지 수입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지혜는 어머니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말했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잖아요. 둘이 함께 노력하면 돼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 지혜는 어머니의 말에 할 말이 없었죠.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 박순자는 딸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조건도 좋고 성격도 좋은 사람 말이야.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싫어요. 저는 민수 아니면 안 돼요. 박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랑 인연을 끊을 거야? 지혜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거예요?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엄마는 정말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정말 민수를 사랑해요. 박순자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죠. 박순자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를 믿어봐. 엄마가 널 위해서 나쁜 선택을 할 리 없잖아. 지혜는 어머니의 품에서 흐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혜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죠. 어머니에게 들키면 큰일 날 텐데. 하지만 민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결국 지혜는 민수에게 답장을 보냈죠. 내일 오후에 평소 가던 카페에서 만나자. 박순자는 지혜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며칠 더 지나면 포기할 거야. 김철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민수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김철수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여겼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야 하는 거니까. 이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마트를 정리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큰 건물 앞에서 익숙한 사람을 발견했죠. 저 사람이 민수 아버지 아닌가? 이영희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박순자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철수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를 공손하게 대하고 있었죠. 이영희는 호기심이 생겨 좀 더 지켜봤습니다. 김철수가 건물 입구에 전용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전용 엘리베이터라니? 그건 보통 높은 사람들만 타는 거 아닌가? 이영희는 건물 안내판을 자세히 봤습니다. 대성그룹 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층에는 회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이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민수 아버지가 이 건물에서 일하시나? 그것도 높은 자리에? 이영희는 급하게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켰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을 검색해 보니
김철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사진도 똑같았습니다. 이영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박순자가 그렇게 무시했던 민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이영희는 급하게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지금 당장 집에 있어? 내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고 있어. 박순자는 이영희의 급한 목소리에 놀랐죠. 무슨 일이야? 전화로 말해. 이영희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봐야 해.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박순자는 영문을 모른 채 이영희를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이영희가 헐떡거리며 박순자 집에 도착했어요. 순자야, 앉아서 들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박순자는 이영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죠.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흥분했어? 이영희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수 아버지 말이야. 내가 오늘 우연히 봤는데. 박순자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 이미 정리된 일이야. 이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민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박순자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지.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잖아. 이영희는 휴대폰 화면을 박순자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봐. 박순자는 화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영희는 진지하게 말했죠. 대성그룹 김철수 회장이야. 민수 아버지 말이야.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는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박순자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거야. 이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더라고. 박순자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영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맞아. 민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야.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분이. 박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대기업 회장님께 그런 무례한 행동을? 이영희는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야, 어떡할 거야? 이미 민수한테 파혼 통보했잖아. 박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회장님이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는 거야? 이영희는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니까 현장 중심 경영으로 유명한 분이래.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나와 있어. 박순자는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 그때 박순자의 휴대폰으로 뉴스 알람이 왔습니다. 대성그룹 김철수 회장,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1,000억 원 기부. 박순자는 기사를 읽으며 더욱 충격받았어요. 이런 훌륭한 분을 내가 무시했다니. 이영희는 박순자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사과해? 이미 민수한테 파혼 통보까지 했는데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영희는 진지하게 말했죠.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지혜도 생각해보고. 박순자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시간 있니?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민수는 박순자의 전화를 받고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네, 어디서 만날까요? 박순자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그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1시간 후에 민수는 어머니의 급한 목소리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박순자와 민수가 만났습니다. 박순자는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나온 것 같았죠. 민수는 박순자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는 민수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먼저 사과하고 싶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민수는 어리둥절하며 물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김철수 회장님이셨구나.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자는 더욱 죄송해하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무례했구나. 회장님께 그런 대접을?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세요.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그래서 더 죄송해. 그런 훌륭한 분을 내가 무시했다니. 민수는 박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아시게 된 거잖아요. 박순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 지혜와 결혼 말이야. 민수는 박순자의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이 복잡해요.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순자는 민수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했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혜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박순자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내가 설득할게. 지혜도 너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지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어머니 말에 동의했다고 들었는데. 박순자는 당황하며 말했죠. 그건 내가 거짓말한 거야. 지혜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 민수는 이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박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혜는 지금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내가 억지로 말렸을 뿐이야.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박순자는 민수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내가 너무 성급했지. 민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와도 상의해 봐야겠어요. 박순자는 민수를 붙잡으며 말했죠. 민수야, 내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내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김철수는 조용히 들은 후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민수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민수야,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 생각으로는 지혜 어머니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지혜 마음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김철수는 박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김철수입니다. 박순자는 김철수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김철수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이니까. 박순자는 김철수의 너그러운 태도에 더욱 죄송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죄송해요. 김철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박순자는 김철수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 아이들 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많이 상처받았어요. 특히 민수가 힘들어했거든요.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철수는 박순자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뉘우치신다면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겠죠? 박순자는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제가 지혜를 설득해 보겠어요. 그날 저녁 박순자는 지혜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지혜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박순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지혜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혜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민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셨다고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정말 바보였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지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죠. 엄마, 그럼 이제 민수와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박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품이구나. 민수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민수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박순자는 딸을 다독이며 말했죠. 진짜 사랑이라면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상처받았을 텐데 과연 저를 다시 받아줄까? 며칠 후 김철수는 박순자와 직접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어요. 박순자는 김철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철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박순자는 김철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죠.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쳤네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박순자는 김철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김철수는 박순자의 진심을 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요. 아이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혜는 민수의 문자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민수가 연락을 해온 거였죠.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언제 어디서 만날까? 민수는 평소 자주 가던 공원을 제안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에서 만나자. 지혜는 설렘과 불안함이 섞인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나를 용서해 줄까? 다음 날 오후 공원에서 민수와 지혜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민수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들었어. 솔직히 많이 상처받았지.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해. 내가 엄마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민수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지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 다만 방식이 좀 아쉬웠을 뿐이야. 지혜는 민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셔서. 민수는 지혜를 안으며 말했어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해. 지혜는 민수의 품에서 울며 말했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 어머니가 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잖아. 지혜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나도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부끄러워. 민수는 지혜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서로를 끝까지 믿고 지켜야 해. 지혜는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이번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수는 지혜의 진심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지혜는 기쁨으로 민수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민수는 한 가지 더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혜야, 혹시 어머니가 또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하지? 지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이번에 정말 많이 반성하셨거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어. 민수는 안도하며 말했죠. 그렇다면 다행이야. 하지만 우리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잖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진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그날 저녁 지혜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민수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우리를 다시 받아줬어. 박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민수가 너그러운 아이구나. 지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이번에는 정말 민수를 믿어주세요. 박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판단할게. 한편 민수는 아버지에게 지혜와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지혜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김철수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아버지도 지혜가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거든. 민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로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김철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죠. 뭘 그런 걸 다시.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며칠 후 김철수와 박순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격식 없는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박순자는 김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우리 지혜를 다시 받아줘서. 김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사랑이니까 당연한 거죠. 박순자는 김철수의 인품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앞으로 좋은 사이로 지내면 되죠. 박순자는 김철수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왜 평소에 작업복을 입고 다니세요? 김철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현장이 가장 중요한 곳이거든요. 직원들과 함께 있어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죠. 박순자는 김철수의 경영 철학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저는 그걸 몰라보고 무시했네요. 김철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박순자는 이번 일로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만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김철수는 박순자의 진심을 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깨달으셨으니까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회장님 같은 분이 제 사위가 되신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김철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영광은 저희가 받는 거죠. 지혜 같은 좋은 딸을 얻게 되어서. 그 후 두 가족은 다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박순자는 김철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는 정말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김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될 사이잖아요. 지혜와 민수는 두 부모님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였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김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그날만큼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죠. 박순자는 김철수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장에는 김철수의 회사 직원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모두들 평소 김철수를 존경하고 따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박순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김철수가 정말 훌륭한 리더라는 걸 실감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김철수는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도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어요. 저희 지혜가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김철수 회장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세요. 인품도 좋으시고 겸손하시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돈을 얻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순자의 진심 어린 인사말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민수와 지혜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병원에서 계속 일하면서 민수를 뒷바라지했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돌봤죠.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모두 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주말이면 양가 부모님을 번갈아 찾아뵈보며 효도를 다했어요. 박순자는 김철수를 만날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고 김철수도 박순자를 친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박순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명품을 사고 친구들과
허영심 가득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대신 이영희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 아동센터 도움 활동 등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죠. 이영희는 박순자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여. 박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 김철수는 여전히 현장 중심의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은 변함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박순자도 김철수의 이런 모습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가 김철수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처음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회장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네요. 김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게 됐으니까 됐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거든요. 1년 후 지혜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모두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어요. 박순자는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조부모가 되는군요. 정말 행복해요. 김철수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손주가 태어나면 제가 직접 돌봐드릴게요. 박순자는 김철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회장님이 손주까지 돌봐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몇 달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김철수는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어요. 정말 예쁘구나. 우리 손주야. 박순자도 옆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예요. 이런 훌륭한 할아버지를 두고 김철수는 손주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진정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줄게.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박순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허영심 많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따뜻하고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었죠. 이영희는 박순자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 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게 이번 일 덕분이야. 김철수 회장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가치가 뭔지 배웠거든.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순자는 김철수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족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가족을 얻게 되어서. 민수와 지혜는 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처음의 오해가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 거였죠. 그날 저녁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 일로 모든 사람이 배웠으면 좋겠어.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걸. 박순자도 집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으로 키우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온 가족이 화목했어요. 김철수는 여전히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박순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죠. 이영희는 친구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박순자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야. 어느 날 김철수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손주는 할아버지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박순자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아. 할머니도 그걸 늦게 깨달았단다. 앞으로 너는 할머니처럼 실수하지 말고 처음부터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눈을 가져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김철수는 겸손하고 따뜻한 리더로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박순자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었어요. 민수와 지혜는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교훈과 함께 모든 사람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